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그리 덥진 않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초복입니다. 여름의 기온이 점차 거세지는 날인데요.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았던 경북 동해안도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경주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고요. 포항 등 다른 지역도 25도 선으로 덜 덥겠습니다. 따뜻한 보양식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를,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한때 조금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파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일요일부터 다시 내리겠고요. 그 전까지 2, 3일간은 찬 공기가 버티면서 선선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설비 확충을 위해 여의도 절반 크기의 영일만 앞바다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영일만 일대 백사장 유실과 심각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손꼽혔던 포항 송도해변. 하지만 아름다웠던 모래사장은 포항제철소가 들어선 이후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법원은 바다를 매립해 공장을 만든 포항제철소가 송도 백사장 유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송도를 시작으로 도구,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가 설비 확충을 위해 또다시 영일만 앞바다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는 포항제철소 북동쪽의 공유수면 152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절반이 넘고 축구장 200개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환경단체는 추가 매립이 이뤄질 경우 영일만의 조류 흐름을 막아 백사장 유실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O2 이상까지 건설을 되면 영일대 해수욕장과 두호동, 환호동 그쪽 바닷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포스코 앞바다에서는 국내 수질 기준의 3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돼 국제학술지인 인바이러먼트 폴루션지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바다 매립 과정에서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슬래그 등의 찌꺼기를 바다에 넣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포항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포스코는 공유수면 매립을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인 단계로 해양수산부와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협의 중이라고 밝혀 바다 매립을 둘러싸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3년 전 포항 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핵심 설비인 시축이 철거가 포항시와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축이는 포항 촉발 지진의 핵심 증거 자료여서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철거하는 걸까요?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시 흥해읍 지열발전소. 빨간 작업복을 입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고압의 물을 땅속으로 주입하는 장비인 시축기를 오르내립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시축이 뒤편에 설치된 건물에 드나들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철거 기술자들이 시축이 철거를 앞두고 주변 시설을 정리하는 장면인데 작업에는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2, 3주 후에 외국인 철거 기술자 본진이 투입되면 제티로 보이는 시축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던 넥스지오의 파산으로 지열발전소 부지와 장비는 신한캐피탈 등 5개 채권단에 넘어갔고 채권단은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시축이 등 관련 장비를 19억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문제점이 해결하고 난 이후에 철거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런 부분이 따라야 되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포항이
앞으로 이 지진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촉발 지진의 핵심 증거인 시추기가 몇 주 뒤면 사라지게 되는데 철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포항시는 지진 원인에 대한 증거나 물건의 확보를 명시한 포항지진특별법 11조와 29조를 근거로 포항지진징산조사위원회에 시추기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보존을 해달라고 지금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추기 등 지열발전소 부지에 설치된 장비의 소유권이 이미 외국 업체에 넘어간 데다 기술자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까지 마치고 철거 작업을 시작한 상황. 현실적으로 포항 촉발 지진의 핵심 증거인 시추기 철거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난주 전국 공론화를 강행하면서 반핵단체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지역에선 핵 폐기물 반출 약속 이행과 월성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5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주 개최한 전국 공론화. 지역별로 토론회를 예정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장소를 옮기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공론화 반발 속에 지역 공론화 대상인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추가 건설 공론화 즉각 중단하라! 포항과 경주 등 경북의 시민 노동단체, 정의당 등은 맥스터 증설에 앞서 2016년까지 방패장 유치 지역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을 반출한다는 당초 정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탈핵 계획과 제도적 장치를 담는 탈핵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경주시는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경주 시민들에게 약속한 고준위 핵 폐기물 반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특히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은 절차의 정당성과 대표성, 공정성을 잃었다며 지역 공론화 일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가지고 어떻게 26만 경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이 중차대한 맥스터 건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150명의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진군 의회가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보름이 되도록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지난달 말 의장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장유덕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해 무소속 김창호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지만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통합당 소속 5명이 내부 조율을 하지 못하면서도 무소속 의장 선출에는 반대해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검은 분진을 발생시킨 포항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과 관련해 포항 남부경찰서가 최근 포스코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6월 제철소에서 다량의 검은 분진을 발생시켜 인근 송도동과 해도동 일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실시한 성분 분석 결과 해당 분진은 포항제철소 1제강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라파이트 분진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돼 검찰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구체화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기초단체 간 통합은 몇 번 있었지만 광역단체끼리 합치는 시도는 드물기 때문인데요. 지방분권 의제를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이 문제를 처음 다뤘는데 현장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해외에서도 험난한 과정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는 지난 96년 통합에 합의하고도
막판 주민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 이후 지역의 의사결정을 수도 베를린이 주도할 거란 불안감이 퍼지면서 대거 반대표가 쏟아진 겁니다. 관점을 바꿔서 아래로부터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을 공동으로 설치한다든가 이제 이 작업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방분권 의제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전국 지방분권협의회가 경북을 찾았는데 이번 의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국내에선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 청원 간 통합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반면 교사로 제시됐습니다.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통합의 실익을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눈에 띕니다. 농촌 지역, 저개발 지역에 대한 72가지의 공약을 제시를 하고 그런 토론을 통해서 찬성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 행정통합의 마지막 관문은 결국 주민투표.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통합 이후 광역단체도 기초단체도 아닌 대구시의 위상 재정립 문제가 난제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광역단체 간 통합 자체가 처음인 만큼 협의회 차원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은 광역화되는데 도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경쟁이기 때문에 도시가 더 광역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북도는 8월 중 주민 여론 수렴 기구를 공식 출범시키는 한편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 통합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울릉도의 각종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취소된 데 이어 해마다 피서철에 열렸던 울릉도 해변 가요제가 올해는 취소됐고 대한불교 진각종에서 개최해온 회당 문화제도 취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도는 일본의 영토 침탈 행위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고 동북아 번영과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고 방공식별구역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외국에서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경주교육청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계림초등학교 등 10개 초중학교에 38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준에 맞춰 길게는 45시간까지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는 한 곳에 모아 한글 교육을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는 많고 젊은 사람은 적어서 전국에서도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 바로 의성군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외지 청년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창업과 창작으로 연결해서 지역의 사람과 자원이 남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의성군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5만 2천 명 중 2만 1천 명, 40.9%로 전남 고흥을 제치고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전국 1위.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의성군이 주력하는 제1의 정책은 바로 청년 유입. 그중에서도 외지 청년을 창업, 창작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은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이 짝을 지어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연말까지 12개 청년 점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선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옆에 홈 농장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손을 잡고 진행 중인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 청년들이 의성을 찾아 직접 자원을 발굴해 창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산수유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항산화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용된 적 없었던 이제 산수유꽃을 가지고 화장품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비 등 30억 원을 들여 아예 숙식이 가능한 기숙형 청년 창업 공간도 건립 중입니다. 이곳 청년 창업 허브센터의 특징은 숙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청년 창업 10팀이 내년 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청년 예술, 문학 창작자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낙담보를 바라보는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에 조성된 청년 창작촌을 1년간 제공해 줍니다.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이렇게 청년들에 의해서 이제 각종 창업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만. 노인 인구 전국 1위 의성군이 역설적으로 청년 창업의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장애인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 황성동에 7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에는 기초재활교육장과 체력단련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경주의 장애인은 16,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이며 경주시는 전체 예산의 30%인 3,600억 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혼합형 직업교육 박람회를 엽니다. 온라인으로는 개막식과 토크 콘서트, 현장 인터뷰 등이 진행되고 박람회 현장에서는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람회를 열었다며 박람회 과정을 모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울진 영덕군 관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물놀이 경계선과 각종 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개장 시간 외 입수 금지 안내판 설치와 각 해수욕장과 파출소 간 전용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스포츠 관광 마케팅 성과로 한국체육대학 복싱팀이 불국사 숙박단지에 전지 훈련장을 차리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단 50여 명은 한 달간 경주에 머물며 주중에는 훈련을 하고 주말에는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네, 오늘 초복입니다. 여름의 기온이 점차 거세지는 날인데요.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았던 경북 동해안도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경주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고요. 포항 등 다른 지역도 25도 선으로 덜 덥겠습니다. 따뜻한 보양식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를,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한때 조금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파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일요일부터 다시 내리겠고요. 그 전까지 2, 3일간은 찬 공기가 버티면서 선선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